네, 시장 속도를 조금 더 내줄지 봐야 되는데 일단 환율은 1,190원 깨졌습니다. 1,189원 70전. 조금 더 뭐 한꺼번에 확 밀리는 것도 안 좋은데 일단 90원을 내려갔기 때문에 원화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오후장까지 계속 조금 온기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그러면 또 섹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또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KB증권 음식료 엔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선화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음식료와 엔터,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오늘 또 기대를 해봐야 될지 근거를 들어봐야 되니까. 자, 먼저 음식료 가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아침에 뉴스 보니까 WHO의 이제 유럽 사무소장 2달 내에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절반이라면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 미국은 뭐 연일 새로운 기록이지만 하루에 75만 명 나오고 14만 명씩 입원하잖아요. 이런 뉴스가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둔감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이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꾸 옹쳐맬 수만은 없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언제쯤 반등할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일 거고 지금은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진자 수보다는 확진자 수는 이제 점점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고 치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컬럼비아대라든지 아니면 워싱턴대 등 해외 주요 대학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중하순 정도에는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제 리오프닝을 슬슬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한국도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확진자 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또한 설 연휴가 지나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이 적합한 접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문을 열어야 되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뭐 딱 그렇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위축되는 생활의 연속은 조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뭐 오죽하겠어요. 뭐 유럽 인구의 절반이 걸린다는데 뭐 그거 물론 더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뭐 감기화되는 느낌 그리고 또 중증도나 치사율이 낮아진다면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이제 농심의 얘기들을 최근에 좀 많이들 하시던데 네. 라면 가격 인상 효과가 좀 있을지 4분기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네. 농심이 지난 8월 16일에 라면 가격을 평균 6.8% 인상을 했는데요. 네. 8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3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2.7%에서 3분기에는 4.3%로 바로 개선이 된 바가 있는데요. 4분기에도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뭐 사실 라면 드시던 것만 드시잖아요. 신라면, 네. 뭐 짜파게티 이런 것들만 드시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농심이 3분기 기준으로는 56.5%였는데 4분기 정도에는 소폭 상승해서 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농심이 지난 10월에 미국에서도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요. 라면 전 품목에 대해 판가를 평균 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등 해외 기타 법인에서도 판가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농심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한 307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3분기 대비 소폭 상승해서 4.5%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한 봉 신라면이 객단가 얼마인가 혹시 아세요? 소비자 판매가가? 저 사실 모르죠. 안 사와서 네. 대부분은 이제 묶음으로 사시거나 맞아요. 5개 묶음. 그리고 이제 바코드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매장 계산대에 들고 가서 얼마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다시 가져가기가 뭐하니까 네. 그냥 대부분은 구매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인 것 같긴 한데 저도 한 개에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2,000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는 안 하겠죠? 네.
안에서도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모르는 모양인데. 자, 하여튼 그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포인트고 네. 팩트니까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래서 좀 높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계속 들썩거리기 때문에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라면이 뭐 5년 만에 인상 이렇게 단행을 했는데 네. 해외 법인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북미 시장? 해외. 해외. 네네. 국내는 이제 올렸으니까 사실 라면 가격이라는 게 이제 뭐 정부나 소비자 단체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게 있어서요. 한번 국내에서는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들려야 될 때고 미국을 10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남아 있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기타 해외 법인들에서도 판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북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대요. 뭐 그쪽도 추위가 있고 네. 사실 그 서양인 분들한테 입맛에 맞겠냐 싶은데 매운 음식이 열을 좀 내잖아요. 네. 제 이제 뭐 라떼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미국 이사단하고 이제 합동 연합 훈련을 해보면은 그쪽은 전투 식량이 이제 시레이션이라 그래서 건식이라 그러죠. 차가워요. 네. 저희가 이제 막 추울 때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으면은 시레이션 2박스에다가 컵라면 1개 교환 비율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미국에서 입맛에 적응이 된다면은 그 뜨뜻한 국물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우리 농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제2공장이 건설 완공이 되어서요. 네. 네, 올해 이제 뭐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두 자릿수의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캐나다 지역에도 신규 진출을 해서 이제 라면이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지역의 생산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리오프닝과 꼭 그거를 매칭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비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네. CJ제일제당도 한번 가보죠. CJ제일제당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영업의 어떤 판로? 뭐가 포인트가 있나요? 네, 사실 곡물가 인상이 작년 연말 정도면은 다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저희 뭐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곡물가 상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료 상태이고요. 가격도 올라갔고 맞아요. 모든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말씀하신 아니면 물류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워낙에 판매하는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SKU가 많다 보니까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가격 인상을 슬금슬금 해오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이 올렸죠. 네. 네. 뭐 그 전부터 뭐 작년 연초부터 햇반 시작해서 장류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냉동식품들 다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식품 부문은 그게 바코드의 맛이 바코드의 맛. 맞아요. 네. 그래서 판가 인상과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마진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해외에서는 이제 곡물가 상승 영향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는 물류 대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제 그 슈완스 미국에 있는 인수한 그 슈완스라는 회사에서는 네. 외형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마진은 이제 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년보다는 이제 좀 마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부문에서 돼지의 사료 원료가 되고 있는 라이신 판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곡물가, 그러니까 라이신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곡물가 부담, 원재료비 상승 부담이 있지만요. 제품력을 바탕으로 라이신 판가 인상에 성공을 해서 마진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기식 쪽에 사람이 먹는 라이신 재료가 있나 봐요. 그것도 많이 좀 회자되더라고요. 요즘 또 뭐 오미크론,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면역력을 증강하려면 튼튼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요즘 자꾸 살이 찌는 이유가 집사람이 뭘 자꾸 타먹이는 것 같은데 라이신 종류가 아닌가 싶긴 한데 자 그러면은 기대감만 계속 쌓였던 이 하이트진로 제일 포인트는 리오프닝이라면은 네. 주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2020년 4분기 기저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21년 4분기 실적은 이제 베이스 이펙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우선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있지만 네. 캔이나 페트 등 주요 부자재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잠깐 작년 11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면서 이제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기저가 이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12월 중순 이후에는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확산의 피크 시점이 이제 설 연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또한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동안 억눌려왔던 유흥에 대한 수요가 폭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리오프닝 관점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대했던 엔터테인먼트. 제가 지금 계속 정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트레저? 네. 이게 보이그룹인가요? 걸그룹인가요? 트레저라는 YG 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2집 앨범이 120만 장이 팔렸다고? 네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슬슬 태동할 때가 됐군요. 자, 엔터테인먼트 업종 관심 많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 앨범 판매 호조 주목할 만한 기업? YG 엔터입니까? 뭐 사실 지난해 앨범 집계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21년도에. 그래서 지난해 앨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한 5,459만 장을 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한 장꼴로 앨범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CD로 음악 들으세요? 작년에 CD 한 장이라도 구매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사실. 네, 저희는 뭐 누가 도대체 앨범을 그만큼 사냐 이럴 수 디지털 있죠. 앨범, 음원 이렇게 네, 저희는 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고 네.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팬덤 문화죠. 이제 오빠들의 음악 방송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앨범 판매량을 뭐 1인당 한 장 구매가 아니라 뭐 20장, 뭐 30장씩 막 다 구매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회사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우리 BTS 오빠들. 맞아요. 1,523만 장을 판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753만 장이 이제 BTS가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34%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BTS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지난해 단 2장의 앨범만을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 발매한 B라는 에센셜 앨범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에 발매했던 B 디럭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곡, 그러니까 음악은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그 안에 구성품만 달리해서 사진만 바꿔서 21년에 재발매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발매한 앨범도 10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105만 장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버터는 좀 특이하게도 싱글 앨범이에요. 그래서 곡이 2곡밖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보통 그냥 정규 앨범이 8곡에서 한 11곡 정도 들어있는데 단 2곡만 들어있는 싱글 앨범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장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에서 주목해볼 만한 신인 아티스트가 엔하이픈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엔하이픈? 네. 데뷔 2년 차에 무려 218만 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뭐 트레저도 그렇고 아니면 스트레이키즈나 뭐 물론 BTS도 그랬고요. 보통 남자 아이돌이 데뷔한 이후에 한 3, 4년 차 돼야지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데 엔하이픈은 데뷔하자마자 바로 2년 차에 200만 장을 판매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커가는 신인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저기였는데 지난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올해도 상승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 섹터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탑픽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걸 한꺼번에. 네.
두 가지 질문 묶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는 뭐 여전히 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팬덤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과거에는 아시아 지역 쪽 위주의 팬덤이었다면 이젠 북미, 유럽 쪽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케이팝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티켓 가격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홀 규모, 돔 규모 이 정도에서만 이제 공연을 했다면 이제 스테디움급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을 예매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제일 중요했던 이벤트가 이제 밤사이에 파월 청문회였잖아요. 네. 테이퍼링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을 저희가 시장에선 4회 정도 예상했는데 3회로 줄였으니까 좀 시장이 좀 편안해진 감도 있는데 일단은 가치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쏠릴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 중에서 리오프닝과 교집합이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종목을 선호를 하는데 네. 그게 바로 아마 주류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유흥에 대한 비중이 높은 하이트 진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연중 계속 뭐 저희 어디 밖에 나가서 술 맘 놓고 마시지 못했었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편안한 기저를 바탕으로 이제 보복 소비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들어봤습니다. 네. 자, KB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고요. 이선화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